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제네시스 GV70이 새로 나왔잖아요. 새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기존 영상 보시면 될 텐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철판으로 된 거는 바꾸지 않고 라디에이터 그릴, 램프, 그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위 위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줄 그릴이 들어갔죠. 에어 인테이크가 조금 더 넓어지고 여기 디자인이 쿨한 느낌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다음에 헤드램프 안쪽에 네모 요 헤드램프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특징이고, 철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옆쪽으로 쫙 오시면 이제 휠이 새로운 형상의 휠이 들어갔죠. 요게 19인치 휠이에요. 약간 두 줄 느낌 뭐 이렇게 있는데 휠 디자인에서 이렇게 두 줄 넣은 휠들이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요거는 21인치 휠이에요. 중공 타입이라 그래서 안에가 좀 비어있다 그럽니다.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에 비어있는 곳이 좀 더 잡아준다. 그래서 좀 비싼 휠이다. 되게 스포티하게 생겼죠. 요걸로 바꾸면 한 15마력 정도 올라갈 것 같은 멋있는 휠. 이번에 제네시스 GV70에는 제동력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아주 반가운 게 방향지 시등이 요 위로 올라가서 얇은데 예전보다 좀 굵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네모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얇게 하고 밑에다가 주황색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주 반가운 변화죠. 방향지 시등 맨날 밑에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방향지 시등을 다 위로 이렇게 넣은 게 특징이고, 밑에 범퍼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요 위에 에어 스포일러도 예전에는 요 빨간 등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요거를 일직선으로 쫙 하면서 여기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빌트인 캠용이고요, 하나는 디지털 룸밀러를 위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가 신형 GV70에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가 바뀐 게 특징인데, 실내를 잠깐 보시죠. 자, 키는 그냥 키는 이렇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요 27인치 요 중간이 연결되어 있는 요 디스플레이가 딱 들어가면서 디자인을 좀 많이 바꿨죠. 요 대시보드 위쪽이라든가 이런 거 완전히 다 바꿨죠. 바꾸면서도 요 제네시스 GV70만의 타원으로 쇽쇽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비행기 날개를 딱 자른 듯한 그런 날렵한 라인들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버튼 구성이라든지 에어컨 송풍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그다음에 컵홀더, 그리고 변속은 그냥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타원으로 휙휙 돌아가는 거는 여기도 타원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요. 도어에도 보면은 여기도 타원 돌아가고, 하여튼 요 타원으로 휙휙 돌아가는 게 제네시스 GV70의 그 실내 디자인 컨셉이기 때문에 타원을 그대로 살리면서 27인치 화면을 넣었다. 요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게 요거죠. 요거 디지털 룸밀러.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조만간 요 GV70 시승을 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오늘은 어느 정도 실내 공간이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요 정도로 왔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이 정도입니다.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지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은 뱅앤 올룹슨 오디오가 새로 들어갔다. 제가 다음 주에 시승할 때 오디오 소리도 더 시원하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디오만 바뀐 게 아니고 오디오 시스템에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러죠. 주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을, 여기저기 군데군데 있는 마이크, 이런 마이크들이 소음을 분석을 해서 반대파의 파장을 넣어서 소음을 좀 상쇄시켜줍니다. 반대파는 다 이런 스피커들에서 나와요. 이렇게 음향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이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실내 공간은 요 정도, 그리고 팔걸이 요 정도 되고, 현대기아차만의 장점, 등받이 각도 조절이 어마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바짝 세울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되게 많이 눕습니다. 넓고 많이 눕고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 미디어 오토. 오늘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다 이런 되게 공학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설명을 다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것도 어려워. 제가 그냥 쉽게 그냥 풀어드릴게요. 울퉁불퉁한 길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면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있고요. 스프링이 이렇게 충격을 흡수를 하죠. 충격을 흡수할 때 차가 너무 또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스프링 옆에 이렇게 커다란 봉 같은 거 달려있는 게 쇼겁쇼버라는 겁니다. 이 쇼겁쇼버 안에는 걸쭉한 이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구멍을 이제 크게 하면은 기름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되는 거고, 이 구멍을 조그맣게 하면은 딱딱한 서스펜션이 되는 거죠. 이거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앞에 카메라를 통해서 뭐 과속 방지 턱이 있다든가, 이런 도로 상황이라든가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서스펜션을 딱딱하게 해줄지 부드럽게 해줄지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준다. 서스펜션이랑 이 쇼겁쇼버 외에 차체와
차와 이 바퀴와 요 사이에 여러 가지 고무 부싱류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고무 부싱이 고무로만 되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고무라 그래도 좀 딱딱하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유체, 걸쭉한 기름이 좀 여기 주입되어 있는 하이드로 부싱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그 외에 여기 안에 그 테레인 모드라는 게 있죠. 진흙인지 바위인지 빗길인지 눈길인지 아니면 그냥 아스팔트인지 이런 노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각 바퀴의 미끄러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테레인 모드가 있는데 이 테레인 모드가 예전에는 수동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토 테레인 모드, 바퀴 미끄러짐이라든지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진흙인지 눈길인지 차가 알아서 판단하는 오토 테레인 모드도 이번에 GV70에 최초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 연구원분들이랑 인터뷰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죠. 미디어 오토. 제네시스 GV70 부분 변경 모델에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쪽을 담당하신 연구원님께 전자제어 관련된 거를 좀 여쭤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 차량 모션 제어 개발팀의 김영진 책임 연구원입니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작이 되고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차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전자적으로 센싱을 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의 최후의 기세라고 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어디에 센서가 있고 어디에 어떤 작용을 하는 제어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구도를 좀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으세요? 먼저 저희는 전방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으로 전방의 노면을 인지하는 센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거동을 인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거동 센서나 그러면 이제 물리력을 차가 가속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앞으로 기울어졌는지 뒤로 기울어졌는지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센서 같은 게 들어있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네. X, Y, G 방향의 가속도를 저희 센싱하고요. 각 축에 해당하는 각가속도를 또 센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승차감을 위해서 바운싱을 줄이고 네. 롤을 줄이고 피칭을 줄이는 제어를 하고요. 앞쪽에 뭐 물리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센서가 있고 뒤쪽에 또 물리력을 하는 센서가 또 따로 있고 그런가요? 요즘에는 그 칩 하나로 해서요. 가속도와 해당되는 각속도를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ECU 하나에 한 칩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그 6D 센서라고 부르는데 그 해당하는 센싱된 신호를 저희가 필요한 신호로 다시 가공을 해서 지금 계속 제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물리 데이터와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요걸로 이제 센싱을 해서 각 바퀴의 감쇄력을 딱딱하게 했다가 부드럽게 했다가 이런 걸 순간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제어하는 거를 자기장 방식이에요? 아니면은 노즐의 크기를 조절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솔레노이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호의 간격을 좁혔다가 넓혔다 하면서 감쇄력을 소프트하게 했다가 하드하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간격을 소프트하게 했다가 하드하게 했다가 하는 거는 몇 분에 몇 초 단위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아까도 기아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부하대 올라가는 속도 낮은 속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평균 5에서 100mm 내 세컨드 내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부분 변경 전에도 이게 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는 어떤 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세팅의 변화가 있었고요. 신규로 적용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HBC 로직에 적용이 됐고요. 하이웨이 바디 모션 컨트롤의 약자인데요. HDA 주행 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차량 모션을 저감하기 위한 로직에 들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운전자는 좀 더 안정감 있고 플랫한 감을 느낄 수가 있죠. 기존에 비해서 뭐 더 안정적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냥 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그래서 그 부드러워졌다는 거야, 딱딱해졌다는 거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질문을 너무 좀 기초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GV70 부분 변경 모델에는 승차감이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됐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오늘 뭐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전기차랑 내연기관 차는 지금 담당하시는 데에서 목표라든가 뭐 제어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다른가요? GV70의 전기차 모델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랑 내연기관이랑 이런 제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다른지 저희가 있으세요?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는 매우 큰 토크 가능성이 좋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가감속할 때 운전자가 느끼는 차량 모션이 더 큽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제어로직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가속, 감속에 있을 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는 데 저희는 초점을 치고 저희 쪽 감당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는 일단 되게 무겁잖아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것도 당연히 세팅이 다르죠. 네, 아예 다른 부품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름은 같은데요. 각 차량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세팅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전기차에 맞게, 그 하중에 맞게, 그 토크에 맞게 다 종합적으로 하드웨어가 되고요. 네. 하드웨어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 이상은 저희 로직이라든지 파라미터 튜닝으로서 최적의 조화로운 성능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띠리리 띠리리.
제네시스 GV70의 테레인 모드를 담당하신 연구원분에게 좀 몇 가지 또 여쭤볼게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 차량 제어 기술 개발팀 유경수 책임이고 GV70에서 오토 터레인 모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여러 가지 물리 데이터라든지 바퀴에 슬립하는 거 요 정도를 센싱을 해서 이게 진흙인지 모래인지 맞습니다. 아스팔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해서 또 차를 그거에 맞게 제어를 하는. 맞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GV80이나 뭐 이런 데도 GV80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뭐 모래면은 모래 이거를 운전자가 했어야 됐었잖아요. 네. 이제는 차가 알아서 오토에다 놓으면은 모래면 모래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자갈길 뭐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도 선택할 수 있죠.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선택하는 거는 어떨 때 써야 돼요, 그러면? 에어컨의 오토 모드하고 비슷하게 오토로 틀었는데 내 생각만큼 바람이 덜 나온다든지 그러면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시잖아요. 그런 운전자 성향이시면 오토에 맡기기보다는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러기보다는 나는 차는 그냥 오토로 놓고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토로 놓고 타시면 최적의 성능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의 상상력인데요. 여기 차에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예. 카메라가 바닥을 어차피 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그냥 진흙인지 자갈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직 양산되지 못한 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카메라는 밤에 전혀 노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자동차에서 컴퓨팅 파워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제어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많이 변화를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가 왔을 때, 네. 눈이 왔을 때, 맞습니다. 뭐 이런 이제 습기가 있을 때 뭔가 좀 바뀌는 거, 요게 변화무쌍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포르쉐 같은 거 보면은 바퀴에 물기를 센서가. 감지하는 센서가 뭐 휠 아치에 있어요. 맞습니다. 요런 것들이 없어도 물기 감지나 뭐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나요? 센서가 일단 최고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린 직후에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거고, 비가 조금 어느 정도 온 뒤에 물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여기까지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RC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이 지역에 비가 오고 있거나 눈이 오고 있으면 스노우 모드로 빠르게 처리해서 우리가 안전성이 더 중요하니까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날씨 데이터도 여기 참고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제네시스 GV70이 내연기관 모델도 있지만 전기차도 조만간 네, 부분 그렇죠. 변경돼서 나오잖아요. 예, 예정되어 있죠. 거기에도 요 비슷한 기술이 들어간다면은 전기차는 이거랑 완전히 또 다른 데이터로 또 별도로 개발해야 되나요? 아니면 요거를 별도로 개발. 완전 별도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차종마다, 심지어 GV70도 파워트레인이 2.5T, 3.5T 두 개잖아요. 차종 베리언트마다 따로 개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험을 2대를 항상 끌고 나가서 같은 노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노면을 수집하는 이런 플로우가 있으니까 그걸 다 수행을 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토. 조금 내용이 좀 어렵죠? 연구소에서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라든지 대중분들이랑 보통 소통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만 더 들은 거를 말씀드리면은 문짝의 이 고무부식류들이 중요한 장치가 된 게 요즘에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전기차는 소음이 안 나잖아. 흡음, 방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음을 하기 위해서 두 겹으로 된 유리 같은 거 많이 쓰죠. 두 겹으로 돼 있잖아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말랑말랑한 재질이 이렇게 돼 있어서 바람 소리가 막 나다 보면은 뭐 특정 주파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으로 유입될 수가 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것도 있고요. 요 웨더 스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요 고무류들 이런 식으로 막 해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들도 다 주파수를 막 분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또 요 겉에 이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겉에 거 세 개, 삼중 고무로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이 다 소음 잡기 위해서 막 흡음재, 방음재 막 바닥에 깔고 막 이런 것도 하지만 고무류들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미디어 오토. 제네시스 GV70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해서 테크토크 시간에 많이 얘기는 들었는데 쉽게 설명드린다고 설명은 해드렸는데 저도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개선이 되고 또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다음 주에 직접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토크 시간에는 여기까지 알려드리는 게 저희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